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프 나온 것도 좀 봤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사실 이런 그래프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려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파이썬에서 요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매플람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통계 확률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은 또 일이 많아지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되고 이 제품을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 내가 그리지 않고 자동으로 알아서 그려주잖아요.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알아서 그려주니까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아, 여기에 이런 점이 있구나. 그리고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여기는 총 사용자고 여기 보니까 뭐 이벤트 수고 이벤트가 몇 개인지 사용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 요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사실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해석 자체는 또 중요하진 않아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 이렇게 튀어 올라온 이유가 뭐냐, 내려간 이유가 뭐냐, 여기 올라온 이유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는 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뷰 프로모션이 35,000인데 이때는 이제 13,000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게 왜 주기적으로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자, 그거는 프로그래머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프로그래머한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수치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잘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요일이죠. 맨 앞에 22, 6월 22일 수요일. 요거 내려간 거 보니까 맨 아래쪽에 토요일이네요. 여기도 올라간 거 뭐 수요일, 월요일, 내려간 자리는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이죠. 내려간 건다. 토일일 때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올라갔다가 이제 금, 토가 되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거죠. 즉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기 금요일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토요일은 찾는 사람들이 적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찾는 거고 다시 월요일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평일하고 이제 주말하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날짜 30일에 대한 거 30일이 아니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거의 3개월 90일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찾았던 거고요. 자, 더 많은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이름하고 이벤트 수, 총 사용자, 사용자당 이벤트 수, 총 수익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페이지당 행수, 그러니까 현재 10으로 돼 있죠.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큰 숫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위에서부터 10개만 보면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둬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아래까지 내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행수를 25나 50이나 100이나 250까지 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25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25 선택을 하시면 이게 조금 전에 10개 있었던 게 쭉 내려와서 25개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25개까지. 현재는 이벤트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장 이벤트가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개의 이벤트가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25개의 행을 이제 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넘어가고 싶다면 화면을 조금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 화면 녹화를 위해서 이제 폰트를 좀 일부러 키워놨는데 지금 좀 줄여놓을게요. 잠깐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있죠. 지금은 1번부터 25번까지니까 왼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여기는 체크가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1부터 25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고 클릭했더니 이제 26부터 그 뒤까지 나오는 거죠. 26부터 뒤까지. 자, 근데 총 31개까지 있나 보네요. 총 31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끝입니다. 이렇게 뒷장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 요거까지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수 지금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벤트 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렇게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벤트 수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정렬이 거꾸로 될 겁니다.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다시 정렬이 되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소트 정렬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총 사용자 클릭을 해보시면 얘도 얘 아래쪽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총 사용자가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왼쪽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이제 이벤트 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용자당 이벤트 수를 할 거냐,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쪽, 자, 첫 번째 페이지로 우선 넘어갈게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검색에서 아이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ITEM 이렇게 조금 화면을 ITEM이라고 이렇게 넣어보시고 엔터키를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벤트 이름 중에서 아이템이라는 ITEM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이 글자들이 들어있는 이벤트만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넣어서 보시면은 뷰 아이템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포함된 데이터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책과는 좀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취소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X 표시 눌러서 그리고 검색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벤트 수대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렬을 해 놓죠. 이렇게 해서 정렬에는 뷰, 프로모션, 페이지 뷰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보고서 상단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이 부분들 상단에 보고서의 주제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대략적인 주기성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벤트 수와 총 사용자 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시각화 그래프에 이제 마우스 올려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초록색 맨 위쪽에 있는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게 뷰 프로모션인 걸 알 수 있죠. 34,66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5월 18일 수요일에 대한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대로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이 마우스가 만나는 그 선,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값과 이벤트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이벤트는 뷰 아이템 리스트죠. 그리고 23,980 5월 19일 목요일 날 바로 그 아래쪽에는 유저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스크롤 뭐 이렇게 각각의 이벤트들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걸 기록한 날짜가 언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이벤트 수, 총 사용자 수, 그리고 그 이벤트 이름 New Recent Active User라는 그 이벤트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벤트 수는 20만 153번 그리고 총 사용자 수는 19만 3,729 이런 값들이 이렇게 표로 찍혀 있는 걸, 점으로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측정 기준을 한번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똑같은데요. 참여도에서 페이지 및 화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고요. 지금 이벤트죠. 이벤트가 아니라 참여도에서 페이지 및 화면 클릭을 해보시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화면 전환이 될 거고 클릭하자마자 바로 넘어가지는 않고 한 2초 지나면은 이제 그냥 바닥에 선 몇 개 나오고 거기서 한 2, 3초 더 지나면은 이제 물론 그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 미리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게임하듯이 이렇게 너무 많이 클릭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게임할 때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막 총도 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그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키보드의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게임이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상대방은 총을 쏘는데 나도 틀림없이 같이 총을 쐈는데 혹은 내가 먼저 쐈는데 내가 맞아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할 때는 그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죠. 내가 지금 클릭하자마자 0.000001초 만에 그 결과가 화면에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는 GPU나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비싼 그래픽 카드가 사용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그래픽 카드가 사용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화면이 뜹니다. 실제로 천천히 화면이 뜨고 얘를 빨리 뜨도록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 뜰 때까지 좀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걸 사용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뭐 다른 대안이 있냐? 다른 대안 없어요. 이거를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구글 같은 서비스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 뭐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게임하듯이 이렇게 막 한번 클릭해놓고 화면 안 나온다고 옆에 클릭하고 이러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참여도에 페이지만 하면 클릭해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뜨겠죠. 이게 뭐 언젠가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1,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0초에서 20초 사이에요. 길어봐야 10초에서 20초 사이면 뜨니까 이렇게 받으시고요.
만약에 클릭했는데 30초가 지나도록 화면이 뜨지 않는다.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30초가 지나도록 화면이 뜨지 않는다. 그때는 컴퓨터를 좀 다시 한번 네트워크 환경을 좀 조사를 해본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정이 안 되면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는 재부팅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화면이 좀 늦게 뜰 수 있다. 그래서 한 10초, 20초까지는 좀 기다려 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0초가 지나도록 화면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네트워크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및 화면 선택을 하셨죠. 선택하셨으면 페이지 및 화면,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에서 또 이렇게 떴을 거예요. 위쪽에 기본적으로 보고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위쪽에는 그래프, 간단한 이제 막대형 그래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산포도처럼 이제 점으로 찍혀져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실제로 어떤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수치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페이지 제목, 홈이라는 이 페이지를 보니까 조회수가 25만 4,652회네요. 책하고는 다릅니다. 책에서 본 내용은 실제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선택한 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만들어 놓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1년 4월 달부터 그 6월 달 정도까지 일정한 부분의 데이터들이 좀 다 삭제가 돼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수치가 다른 거니까 날짜가 달라서 수치가 다른 거니까 이제 문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를 이 정도로 25만 4천 회 이상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홈페이지 조회수, 구글 온라인 스토어 조회수, 여기 구글 온라인 스토어 요 조회수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쇼핑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제목이 화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두시면은 여기 웹페이지 제목 및 기본 앱 화면 클래스입니다 라고 설명이 뜨죠. 자, 이 설명도 마우스 갖다 놓고 바로 뜨지 않아요. 0.1초 만에 뜨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한 5초 정도 기다려야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댔는데 바로 안 나온다고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커피 옆에다 한 잔 갖다 놓고 잘 안 될 때는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씩 마셔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스탠드 얼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때는 얘는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의 속도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요. CPU 속도, GPU 속도, 그리고 램과 CPU가 통신하는 속도, 그리고 CPU가 HDD,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해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쪽 구글 서버에 있는 자료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료가 내 컴퓨터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왔으면 좋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천천히 나오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 여기서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다시 제가 잘못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를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둬야 되네요. 클릭을 해보시면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 페이지 경로 및 화면 클래스, 페이지 제목 및 화면 이름 세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틀리죠. 페이지 제목하고 클래스, 경로하고 클래스, 제목하고 이름, 콘텐츠 그룹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 제목 및 화면 클래스 맨 위쪽 거죠. 이거 클릭해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뜨나요? 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 자, 여기서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에서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따로 여러분들이 건드린 거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디폴트로 그냥 선택돼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게 선택돼 있다면 페이지 제목 및 화면 클래스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선택돼 있으면. 다른 게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그대로 똑같이 보일 겁니다. 위에 홈, 쇼핑 카트, 구글 온라인 스토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네요. 홈은 맨 위에 있을 거고 그 아래쪽에 구글 온라인 스토어가 먼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군요.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플러스 기호를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플러스 기호를 바로 클릭하면은 이게 클릭이 안 될 거예요. 약간 전보다 약간 아래쪽이네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마우스 위치를 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마 이제 강의를 위해서 옆에다 듀얼 모니터로 하나를 더 두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쪽에 이제 마우스 포커싱이 맞춰지게 해주시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줄 거냐 그러면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운영체제 윈도우스냐 맥스냐 혹은 안드로이드 폰이냐 혹은 아이폰이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운영체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인가 플랫폼 기기이겠네요. 플랫폼 기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기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플랫폼 기기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건 아니죠. 이 정도로 바뀌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가 좀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비슷한 걸.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플랫폼 기기 선택하시면 여기서 앱 버전 브라우저 쭉 있는데 아래쪽 보니까 운영체제가 있네요. 운영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운영체제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홈에 매킨토시, 홈에 윈도우 이렇게 쭉 나오죠. 생각보다 윈도우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매킨토시로 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따르면 책에서는 윈도우 사용자가 맥 사용자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근데 2022년
1년 지난 거죠.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오히려 윈도우보다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89,000이고 윈도우는 7만이고 거의 뭐 2만 정도니까 차이가 꽤 크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이게 이제 윈도우 쓰는 사람들이 7만이 아니라 17만 8,900이었는데 거의 18만 정도였고, 그리고 맥 쓰는 사람들은 8만 9천이 아니라 14만 6천, 거의 15만 정도 됐었는데 그 수치가 거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네요. 3분의 2 정도로. 자,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맥 쓰는 사람들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작년의 데이터보다는 올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 머천다이징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윈도우 용품을 많이 두는 게 좋을까요? 맥 용품을 많이 두는 게 좋을까요? 맥 쓰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맥 쪽 제품들을 더 많이 가져다 두는 게 낫겠죠.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